회사가 그때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인원을 채용을 해라. 이제 회사 어려워졌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 지정한 대로 이렇게만 해라 그랬어. 뭔가 의구심도 많고 이제 많이 물어보지 말고 지금 이야기 힘들 테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줘. 나중에 얘기해줄게. 당장 이제 어쨌든 이렇게 활력을 넣어야 되니까. 요즘에 제가 네.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거든요. 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네. 정말 우리가 뭔가 일을 되게, 맡기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직원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래야만 직원들도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네.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을 할 때 맡겨놓고 체킹을 하기를 안 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셔야 된다. 체킹을 해야죠. 네. 맡긴 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사람도 맡겼으면 더 잘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체킹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요즘에 뭐 복잡한 건 없는지 정리해서 좀 거저어 볼래? 라고 하면서 야 근데 이거는 참 좋은데 이 부분들은 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아. 우리가 가지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면 가끔씩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은 삐져나가거나 이제. 근데 이거를 빨리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우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걸 안 하잖아? 그럼 이렇게 다 뻗어나가요. 그래서 그런 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네. 그거는 이제 관심이기도 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면서 이 친구 생각보다 이런 쪽에 상당히 능력이 있었네. 그래서 야, 이 친구 잘한다. 이런 분들을 봐야 본인도 사실 대표들은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뭐 어떤 문제가 우리가 있는지 알면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많이 찍고 그냥 많이 판매하고 싸게 하고 그냥 광고 많이 하고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연한 얘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관심이 이익을 낸다라는 것도 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 네.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보는 눈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히 말씀드리시면 좀 보는 눈이 좀 생겼어요. 내가 관심법을 이거 좀 편집을 해도 돼? 관심법은 아니, 또 편집하지 마요. 궁예 이런 거 한번. 관심법 이게 뭐냐면 네. 저는 뭐든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다 보면 보여요. 왜 그러는지,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예민한지, 또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또는 저 친구가 무엇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였을 때 우리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또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은 관심법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몰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콘텐츠의 이런 부분들도 늘 관심 있게 많이 보는 습관을 가진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질문을 하나 잠깐 드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매출이 상승할 때 있잖아요. 네. 상승할 때도 위험한 때거든요. 그치. 네. 이게 상승할 때마다 그냥 많이 팔아도 걱정인 거잖아요. 이쪽 업계 자체가. 그 저희가 이제 우리 경제 쪽에서 자본시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쇼핑몰 많이 하지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취약해요. 리스크 관리라는 게. 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네. 터져서 줄이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체득되어 있는 분들은 갑자기 회사가 잘 되거나 하면 불안해요. 왜? 뭔가 내가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예전에는 매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면서 컨트롤이 됐는데 내가 생각보다 막 잘 돼. 사람도 늘어나. 뭔가 이렇게 막 배송도 지연되고 막 이렇게 막 해. 그건 불안한 거야. 우리가 완만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퀄리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봐. 물론 그렇다고 주문을 안 받거나 배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를 저는 몇 번이나 봤던 게 매출이 팍 터졌는데 이게 이제 배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맥힌 거죠. 그래서 하루 배송해보고 나서 다음날
반을 쳤어. 그럼 다음 날 되면 그게 2배가 쌓여 있고 3배가 쌓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벌써 그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무슨 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회사에 이제 제가 좀 약간의 기간 동안에 빈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복귀를 했어요 회사에. 그랬더니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회사가 그때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담당 직원 인사 담당하는 친구한테도 그렇고 이제 인원을 채용을 해라. 이제 회사 어려워졌는데 오늘 특히나 CS라든지 물리적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파트 불러가지고 너희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 지정한 대로 이렇게만 해라 그랬어요. 근데 뭐 뭔가 의구심도 많고 이제 많이 물어보지 말고 지금 이야기 힘들 테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줘. 나중에 얘기해줄게. 당장 이제 어쨌든 이렇게 활력을 넣어야 되니까. 가지고 이제 며칠 한 1, 2주 있다가 이렇게 주문이 많아졌죠. 네.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안 뽑은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 많아지면 뽑으려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막 매출이 확 올라가니까 신나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막 더 올리고 싶고. 더 올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류나 CS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팀들에 얘기해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늦게까지 직원들도 이제 상담을 하고 배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못 쳐내는 거지. 계속 더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스톱! 이제 상품 등록하지 마. 네. 회원들한테 공지 띄우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품 다 올스톱 시키고 판매를 중지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쳐내고 다시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단호함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질질 끌다가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리스크는 우리가 져야지 고객들이 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욕심상 하나라도 더 팔고 싶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셀메이트를 사용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감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터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감들이 있으면 미리 조금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대표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정하고 수습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리스크 관리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쇼핑몰에서? 글쎄요, 되게 제가 쇼핑몰 운영을 안 해봐가지고. 대표예요. 아, 그 회사의 대표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네. 또는 그 대표의 그런 버금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보통 쇼핑몰이면 뭐 실장이 됐든 이제 이런 부분들 핵심, 그 사람들이 리스크거든요. 사람이 리스크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대표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총괄해가지고 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없어. 코치도 없고. 그럼 이제 원활하게 안 굴러가겠죠. 네. 대표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럼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대표가 직원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저는 대표님들에게 직접 광고 관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플랫폼 관리 이런 거 직접 다 해보라고 하시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희 담당자에게 제가 기준을 알려주고 정리를 해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부분들인지 다 가이드를 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없어도 지금 뭐 크게 무리 없이 워낙 잘 굴러가고.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성장 단계에서 꾸준히 이제 어떤 매출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우선 먼저 해봐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고 조직이 건전한 힘을 가졌을 때 내가 뒤로 빠지고 그 조직이 더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크기 위해서 약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내려놓고 뒤로 스스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성장 단계에서의 그거지. 아까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랬는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좀 해요. 지금도.
근데 실행은 그러니까 버릇은 잘 못 버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대신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뭐 어떤 부분에서 하냐. 그냥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건 체킹만 해. 말은 하지 않아. 네. 근데 말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근데 야 이건 정말 아닌데 싶으면 그냥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최대한 줄여나가야 돼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다가 성장 단계에서 갑자기 안 해봐. 직원도 혼란이 생기고 네. 천천히 네. 빠져나가는 게 좀. 저도 지금 그 빠져나간 단계에 있고. 오케이. 우리 대표님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진짜 대표님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대표님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되게 많이 꼼꼼하게 보세요. 근데 되게 잘 될 때 꼼꼼하게 안 보세요. 그렇지 잘 되네 하고 그냥 의련히 넘어가시는데 그 부분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능력은 좋아 직무 성과는 훌륭하게 달성하나 불만이 많고 애티튜드가 불량한 직원이나 사소하게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자주 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좀 정의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직원들이나 이제 네. 또는 거래처라든지 파트너라든지 또 양심.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어요. 네. 이제 그 양심이라는 건 우리가 도덕성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근데 양심이 그거 알아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야.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이에요. 예, 욕심도 많고. 근데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양심이 없다. 리스크가 있어요. 이분들은. 뭔가 그게 언제든지 날 향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위선주의? 저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네. 그래도 뭐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그게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절대 저는 이 사회성을 이루는 이 조직 안에서는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인재죠. 그쵸. 능력,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은 사회성이 좋아요. 당연히 뭐 이 사람은 잘 챙겨주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거 본인이 인정도 하고 또 능력도 있어. 당연히 리더로서 그 팀장으로서 또 나중에 임원으로서 또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끔씩 능력도 부족한데 양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나마 이런 분들은 옆에 있어도 돼요. 성실하거든. 이 사람은 미안한 그래도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없지만 그걸 잘 따라와. 피해는 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저희 PD분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아마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최악은 뭐냐? 능력도 없는데 양심도 없어. 네. 허니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하세요. 유용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그러면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능력은 있는데 양심이 없었던 분들 중에 물론 그분을 이렇게 3개월이나 뭐 어떤 아까 우리가 인원 인사를 할 때 짧은 기간 내에 판단을 하면 오케이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을 하려면 우선은 참 저는 오랜 세월이 그렇죠.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을 네. 같이 근무하다가 정도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거에 보여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조심하고 그렇죠. 처음에 하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 사실 누구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전 대화를 해요. 이런 부분도. 너가 요즘에 이런 거 같다. 그리고 이런 자중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또 우리 회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 너가 그런 부분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까 안 바뀐다면서요. 네. 대부분 대표가 명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야, 나 이렇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조직 문화와. 그죠. 그게 조직 문화예요.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나는 무엇보다도 나는 진짜 솔직하고 성실하고 나는 또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돼야 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근데 어떤 능력은 있지만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또는 이제 지 잘난 맛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소 대표가 이제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들로 주의를 주는데 그럼 그 사람 불편할 거예요. 그게. 아니 일만 잘하면 됐지 회사에서. 왜? 쟤네들 일 못하니까 뒤에서 저거 맞아요. 하는 거지. 야 우리 대표님이 왜 자꾸 저런 친구들만 쓰는 거야? 본인한테 맞는 회사 가면 돼요. 저도 사업한 지 한 20년 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처음 말했다시피 어떤 비전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직접 잘 가지고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 불러가지고 넌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니네가 뭔데 나랑 안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충분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전체에게 알렸을 때 나중에 그 아닌 사람을 불러서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했을 때 서로가 인정하고 좋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아주 그냥 노동 쪽에서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합리적인 선상에서 누구나 목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솔직한 게 가장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왜 그런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충분히 우리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심지어 그런 직원하고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트러블이 생길까봐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절대 대표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대표 자격 없어요. 오케이.